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의 양월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지금 제가 3학년인데 사실은 편입을 해서 아직 1학기밖에 지금 수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라서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들과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앞으로 하고 싶은지 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력이 특이하다고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지금 학부 3학년 과정 중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 지금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대학원 과정과 학부 과정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력이 특이하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화예술 경영 전공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문이 뭐냐면은 정보 기록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TV 같은 데 보면은 뭐 K 아카이브라고 하든지 이렇게 아카이브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제 전공이고, 저는 도시재생 공간 아카이브, 그러니까 커뮤니티 아카이브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와 연계를 해서 이렇게 문화예술 경영 부분과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킬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이버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들은 기록연구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그래서 아키비스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는 직종에서 제 공공기관에서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그다음에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지금은 이제 학문연구 박사학위 과정 준비를 하면서 학부 지금 경희사이버대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도 아카이브를 전공을 하고 아카이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뭐 어디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카이브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이 있어요. 기록들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 콘텐츠들에 대한 맥락을 잡아주고 이것에 대한 흐름과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창조하는 직업이 아키비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뭘 드릴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요 책 3권은 작년에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이 민간 쪽에 있는 기록 관리, 아카이빙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기관에 있는 기록 컨설팅이나 아니면 업무 기능 분류 체계를 잡는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주로 이제 저는 이제 학위 연구가 도시재생 공간 아카이브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했던 게 연천 아트하우스 아카이브 조사 연구 영역과 평택시에서 진행했던 사진 기록물 수집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기억보관소라고 서울의 동작구에서 사당동 구솔 채록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아카이빙의 무엇이냐, 뭐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폐공간, 유휴시설 같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휴시설 공간들이라든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 아니면은 어떠한 공간들이 있는데 다른 방향성으로 재활용하고 싶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요새 도시재생이나 뉴질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공간에 대한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 어떤 거를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 콘텐츠도 무분별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맥락에 의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거에 대한 가치, 의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지를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연천 아트하우스 조성사업 아카이브 연구를 작년에 진행을 한 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작 같은 경우는 구솔체록 사업이었어요. 아키비스트가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기록, 그러니까 뭐 문헌 정보에서 말하는 서지학이라든지 이게 역사 사료와는 또 다르게 기록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약간 살아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솔체록이라고 하면은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료 같은 경우는 뭐 정사라고 해서 그 뭐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맞춰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나오는 기록물들, 민간의 생활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대에 남겨지는 기록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활사나 민간 풍속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락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사관이라는 직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관의 역할을 아키비스트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정말 그냥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동작구에 사시는 뭐 사당동, 흑석동, 상도동 이쪽 중심으로 저희가 구수체록을 했었는데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가게 사장님 뭐 이런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그냥 편하게 본인들의 삶의 얘기를 저희가 구수체록을 해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그냥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는 이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에서 이 동작에서 일어나는 그 공통적인 키워드라든지 공통적인 사건들이 한 10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이 10분들이 비슷하게 나오는 사건이나 사고 아니면은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면서 이게 그 동작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평택시 사진기록 수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주제를 딱히 정하지는 않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그냥 사진들을 쭉 수집을 했었어요. 수집을 하고 이 수집된 사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별거 아닌 뭐 일반적인 사진, 우리 생활의 일반적인 뭐 시장 풍경이라든지 이런 풍경이지만은 지금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풍경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 풍경들이 사라지고 또 바뀌게 되고 하면은 이 당시의 풍경들을 저희가 접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맥락에 맞게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키비스트는 이제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K-팝 아카이브라고 해서 BTS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BTS 분들을 뭐 아미 팬들 분들이 뭐 그 올리신 인터넷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아키비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맥락을 잡아주고 이 내용의 흐름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굴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제 일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기도 합니다. 예술가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이 결과물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뭐 예술 작품들을 내주시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아카이브전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전시들을 하는 걸 가끔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분들이 본인의 작품들이 있으면 그 작품만 이렇게 전시되지는 않고 이 작품이 하나가 나오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뭐 메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작가분들이 뭐 논의를 하면서 만들었던 뭐 녹음 파일이라든지 고민한 스케치라든지 이런 흐름들, 이 결과물이 나오는 그 과정들에 대한 그 자료들을 전시를 하는 아카이브 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 과정들이 모두 아키비스트가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약간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 공간 아카이브 전공 학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결과물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연구 보고서라고 해서 한글 파일로 해서 그냥 제출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민들도 일반 시민 민간 분들도 이렇게 공공의 기록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본인의 기록들에 대해서 본인의 자료 아니면 본인이 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정리를 해주고 맥락을 잡아주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한글 파일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내면은 감동이 없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작품을 보면 감동을 받듯이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정말 연구자들만 보는 그런 보고서들, 재미없는 보고서가 아니고 시민들도 읽기 쉬운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재작년, 작년 이렇게부터 하게 되면서 이 편집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문화 예술적인 감각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연천 아트하우스 아카이브 연구 보고서 같은 경우도 기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글 파일로 해서 한글 A4 용지로 해서 출력되는 그냥 일반적인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거는 그 예술하는 단체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편집 디자인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나온 결과 보고서이다 보니까 같은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예술적인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적인 부분이 좀 가미를 되고 편집을 좀 하고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술 기획하는 부분이 아카이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문화예술 경영 전공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의도치는 않았는데 문화예술 경영 전공 과정에 다른 학교랑 다르게 약간 지역 문화 정책론이라든지 지역 정책, 문화 정책, 기획 이런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아카이빙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과목들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좋은 논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두서없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그 문화예술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키비스트 문화기획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술을 경영하라, 인생을 경영하라라고 하는 저희 그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 경영 전공의 그런 슬로건에 맞게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기획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